에라, 뒤에다 붙이자. 뒤에다 붙이고 케이스로 가리자. 헐, 할만한. 안녕하세요, 테크설란의 입방입니다. 지난 7월 31일 드디어 갤럭시 탭 S6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루머로 떠돌던 렌더링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 디자인과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각종 IT 기기 커뮤니티의 많은 유저들은 갤럭시 탭 S6가 염원하던 대로 고사양으로 출시되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테크 채널의 리뷰어들도 아이패드 구매를 보류하라는 등 칭찬 일색의 프리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많은 개선점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지만 아이패드 대체제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새로운 갤럭시 탭 S6에 대한 입방의 프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갤럭시 탭 S6의 상세한 스펙이나 전작 대비 변경점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선 현 태블릿 시장 현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현재 태블릿 시장은 지속적인 출하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태블릿의 3파전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중저가형 시장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고급 태블릿 시장은 iOS와 윈도우 태블릿 제품이 주를 이루는 양상입니다. 그럼 태블릿 시장의 넘버원 벤더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은 하이엔드 라인인 아이패드 프로를 필두로 아이패드 에어, 그냥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등 라인업을 재편하며 2019년 EQ 기준 38.1%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마크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시장 점유 2위 벤더인 삼성전자 대비 2배 이상 앞서고 있죠. 큰 격차가 느껴지시나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태블릿 시장 점유 2위 벤더인 삼성부터 3위 화웨이, 4위 아마존, 5위 레노버까지 2위에서 5위 벤더의 태블릿 출하량의 합보다도 애플의 아이패드 출하량이 더 많습니다. iOS 기반인 애플 아이패드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태블릿 시장에서 운영 체제의 점유율을 한편 살펴볼게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iOS는 23%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59%로 4년 전 대비 9%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18%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대부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 인텔 외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AP 적용을 통한 단가 경쟁력 확보, 트윈원 디태처블 타입과 같은 노트북화를 통한 시장 공략이 주요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주력 브랜드는 갤럭시 탭 S가 아닌 보급형의 갤럭시 탭 A와 갤럭시 탭 E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만큼 하이엔드 태블릿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애플의 아이패드가 솔OS라는 불리한 입장임에도 태블릿 시장에서 리딩 벤더인 이유는 뭘까요? 안드로이드 대비 빠릿하고 최적화가 잘 된 iOS가 그 이유일 수 있고, 매력적인 하드웨어 사양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iOS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앱 매출액은 2배 이상 많다는 시장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 유의차가 크랙이나 컷펌 적용이 용이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특성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양질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많은 구매를 이끌어내는 선수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iOS의 패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는 안드로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팩트죠. 여담이지만 이런 퀄리티 차이를 보여주는 iOS만의 특징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주 많지만,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루마 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생산성이라고 하면 역시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의 제품을 떠올리는데, 루마 퓨전은 iOS 기반의 태블릿으로도 윈도우 PC 못지않은 생산성을 이뤄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복잡한 조작을 요하는 영상 편집이란 카테고리에서 말이죠. 각설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탭 S6에 대해 알아보면요. 갤럭시 탭 S6의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점들에 대해 분석해 볼게요. 펜 타입이 바뀌었어요.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S펜은 EMR 방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S펜은 굉장히 얇고 가볍죠. EMR 방식의 펜은 배터리가 필요 없어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지만 반대로 무선 주파수 수신을 위한 별도의 디지타이저를 태블릿에 탑재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품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인 갤럭시 탭 A, 고급형 탭 S 시리즈, 노트북 및 윈도우 태블릿에도 모두 EMR 방식의 S펜이 사용되었으나 이번 갤럭시 탭 S6에는 드디어 AES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애플 펜슬 및 서피스 펜에 사용된 AES 방식 적용을 통해 갤럭시 탭 S6는 두께 축소와 무게 저감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액티브 펜슬의 변경을 통한 본체의 슬림, 경량화, 덤으로 레이턴시 감소 및 배터리 라이프 증가까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 디자인상 특이한 점은 역시나 S펜이 부착되는 위치입니다. 기존의 서피스나 아이패드 프로가 태블릿의 측면에 액티브 펜을 부착하여 무선 충전 및 거치 역할을 했었죠. 갤럭시 탭 S6는 본체 배면에 액티브 펜슬을 붙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에 인덴트를 넣어 펜슬 형상을 도피 설계를 했죠. 왜죠? 왜 그래야 했죠? 아이패드와는 무조건 차별화해야 하니까? 저는 펜슬 배면 부착을 보고 순간 LG 스마트폰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차별화는 해야겠고 마땅한 방법은 잘 모르겠고 에라 뒤에다 붙이자. 뒤에다 붙이고 케이스로 가리자. 헐, 할만한. 이것은 그냥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자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00점. 드디어 안드 진영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최신 AP가 태블릿에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여지껏 타 기기에서 볼 수 없었던, 심지어 아이패드에도 적용된 적이 없는 광각이 포함된 듀얼 카메라도 적용되었어요. 이 두 가지 스펙을 통해 삼성의 개발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탭 S6의 스펙 향상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벤더 입장에서는 판가 상승을 가져오는 주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최신 태블릿에 스마트폰보다 훨씬 뒤떨어진 이전 세대의 AP를 탑재하냐고 삼성을 비난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패드 프로의 하이엔드 태블릿 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에서 고가의 안드 태블릿을 발매한다? 예상 수요가 결코 많지 않은데 고가의 태블릿을 발매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자 리스크일 거예요. 갤럭시 탭 S6의 고성능 AP나 듀얼 카메라 적용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패드 독점의 태블릿 시장을 공략하여 스마트폰과 같이 태블릿 시장도 양분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갤럭시 탭 S6에는 덱스를 적용하여 태블릿이 가지는, 특히 타 OS 대비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가장 큰 약점인 생산성 보완을 꾀하고 있어요. 실제 덱스의 시연 영상을 살펴보면 윈도우에 가까운 UI와 창 모드를 재현하여 꽤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북커버에 내장된 터치패드나 별도의 마우스를 연결할 시 윈도우에 가까운 느낌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진영의 패드 OS나 삼성의 덱스가 태블릿의 한계를 넘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는 태블릿 성애자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의 부재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놀랄만한 하드웨어적 요소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요. 이상으로 삼성에서 8월 말 출시 예정인 갤럭시 탭 S6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고심하고 준비한 흔적이 보이나 아이패드에 잠식당한 하이엔드 태블릿 시장에서 유의미한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잊지 마시고요. 이 빵은 반드시 돌아온다. 뾰로롱!